지난 9월 17일 나사는 우주에서 역사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작은 탐사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인공적으로 바꾸는 실험, 바로 다트였죠. 언젠가 지구를 위협할지 모르는 소행성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방어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그리고 최근에 돈 룩업과 같은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이런 시도를 현실 세계에서 시도한 것이죠. 놀랍게도 탐사선은 정확히 예정된 소행성에 명중했습니다. 소행성의 탐사선이 충돌하면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모습까지 지구 전역의 지상망원경과 허블,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도 포착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번에 다트 미션, 그리고 인류의 지구 방어 테스트는 완벽한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다가왔을 때 과연 이번 시도와 같은 방식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마냥 낙관하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지구 방어 리허설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드디어 공개된 다트 미션의 궤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조건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이번 시도의 진짜 의미와 그 내막을 소개합니다. 화성 궤도 안팎을 넘나들며 타원 궤도를 그리는 소행성 디디모스. 이 소행성의 궤도는 지구 궤도와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죠. 독특하게도 이 소행성은 그 곁에 훨씬 작은 위성도 함께 거느리고 있습니다. 2003년에 발견된 디모르포스죠.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는 약 100대 1 정도의 질량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소행성 자체가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행성과 그 위성이라기보단 그냥 작은 소행성과 훨씬 더 작은 소행성이 함께 서로의 곁을 돌고 있는 이중 소행성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이번 역사적 실험의 타겟이 된 곳이 바로 이 훨씬 더 작은 소행성 디모르포스죠. 500kg의 작은 탐사선 다트는 초속 6.6km 속도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돌 직전 함께 탑재되어 있던 작은 큐브셋 리시아 큐브가 분리되어 나왔죠. 큐브셋은 멀리서 충돌 상황을 모두 모니터링하면서 그 생생한 모습을 모두 포착했습니다. 디모르포스가 움직이는 정반대 방향으로 탐사선이 정면 충돌하면서 속도를 미세하게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디모스 주변에서 디모르포스가 그리던 궤도를 살짝 더 작게 만드는 시도였죠. 탐사선은 빠르게 소행성 표면으로 날아가면서 충돌 직전까지 그 생생한 과정을 담았습니다. 점점 목표 지점에 다가가면서 소행성의 표면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 통통한 새우튀김이 생각나네요. 계속 다가가면서 표면의 자갈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충돌 순간 교신이 끊기면서 화면이 나갈 때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지구로 전송되었죠. 인류가 만든 작은 인공물체가 지구 바깥 머나먼 다른 작은 천체에 정확히 명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돌 이후 정말 디모르포스의 궤도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디디모스 주변에 더 작은 디모르포스가 맴돌면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소행성 전체 면적에도 주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 둘 모두의 표면에 태양빛이 반사되면 가장 밝게 보입니다. 작은 디모르포스가 디디모스의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 살짝 어둡게 보이죠. 태양빛을 가리고 있는 디디모스의 커다란 그림자 속으로 디모르포스가 아예 숨어버리면 전체 밝기는 좀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는 마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별이 서로의 곁을 맴돌면서 전체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식상성과 같은 원리이죠.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 이중 소행성의 전체 밝기 변화를 통해서 디모르포스가 곁을 돌고 있는 공전 주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돌 전 소행성의 전체 밝기 변화는 대략 11시간 55분을 주기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트 미션의 충돌 이후 확연한 변화가 포착되었죠.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밝기 변화의 주기가 11시간 23분 정도로 더 짧아졌습니다. 디모르포스가 디디모스 곁을 맴도는 공전 주기가 무려 30분이나 더 짧아졌다는 뜻이죠. 탐사선은 디모르포스의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로 인해 디모르포스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디모르포스의 궤도도 더 작아졌고 공전 주기도 더 짧아졌죠. 겨우 30분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한 번의 작은 충돌만으로도 거대한 우주 돌멩이의 속도와 궤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충돌 직후 막대한 양의 파편이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수만 킬로미터의 아주 기다란 먼지 기둥이 솟아올랐죠. 순식간에 막대한 양의 먼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그 먼지에 태양빛이 반사되었고 그 모습이 아주 잠깐 밝게 포착되었습니다. 충돌의 전체 과정은 함께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큐브셋 리시아 큐브뿐 아니라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도 연이어서 먼지 기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죠. 제임스 웹은 이 사진에서도 그 독특한 6방향의 회절 잔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탐사선이 충돌할 때 소행성의 궤도가 크게 바뀌는 것은 바로 이 막대한 양의 먼지 기둥 덕분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행성에 들이받는 탐사선의 속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 이후 많은 양의 먼지, 파편이 날아가면 이는 마치 로켓의 엔진을 분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죠. 파편 하나하나는 모래알보다 더 작은 입자에 불과하지만 충돌 이후 뿜어져 나간 파편을 모두 모으면 수톤에 달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양이죠.
이번 다트 미션의 경우 파편은 원래 디모르포스가 움직이던 방향을 방해하는 쪽으로 뿜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편들도 디모르포스의 속도를 줄이는 역추진 로켓처럼 작용했죠. 이번 미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디모르포스에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탐사선이 갖고 있는 운동량뿐 아니라 충돌 직후 뿜어져 나간 먼지 기둥의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돌 과정 내내 수많은 망원경들이 이 먼지 기둥의 모습과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했던 것이죠. 사실 작은 천체를 향해 인류의 탐사선을 들이받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인 건 아닙니다. 앞서 2005년 7월 나사는 해성 템펠-1에서도 이런 비슷한 작업을 진행했죠. 지구를 떠나고 6개월 뒤 600kg의 탐사선은 해성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해성 근처에서 370kg의 충돌체 하나를 분리해서 날려보냈죠. 충돌체는 무려 10km/s의 빠른 속도로 해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충돌 당시 위력은 TNT 4.7톤에 맞먹는 수준이었죠. 순간 엄청난 파편이 우주 공간으로 솟구쳐 날아갔고 충돌 이후 해성 표면에서 지름 150m 크기의 새로운 크레이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탐사선은 해성의 핵으로부터 500km 거리를 둔 채 파편 속을 비행하며 4,500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간 파편의 성분을 분석한 천문학자들은 이 해성의 태양계 끝자락의 가상의 구조 오르트 구름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확인했죠. 사실 당시의 미션은 더욱 영화스러운 실제 딥 임팩트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2005년 당시의 미션의 주 목적은 해성 표면의 작은 충돌체 하나를 일부러 충돌시켜서 그때 튀어나오는 파편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충돌 과정에서 해성의 속도와 궤도에도 미세한 변화가 있었을 테지만 소행성의 궤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이번 다트 미션과는 분명히 그 목적에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번 다트 미션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션의 성공을 단순하게 지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인류가 앞으로 방어해야 하는 건 지구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별도의 훨씬 큰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험의 타겟은 이러한 소행성이 아니었죠. 작은 소행성의 곁을 돌고 있는 또 다른 더 작은 소행성이었습니다. 애초에 바꿔야 하는 궤도도 크지 않았고 충분히 적은 에너지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타겟이었죠. 탐사선을 이런 작은 천체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건 물론 성공하기 어려운 정말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명중만 할 수 있다면 사실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바꾸는 건 성공이 보장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연습 타겟으로 이런 쉬운 디모르포스를 선정한 건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커다란 소행성 디디모스 곁을 맴돌면서 이중 소행성의 전체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촬영, 즉 밝기 변화만으로도 빠르게 궤도 주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죠. 즉 테스트의 결과를 빠르게 그리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을 중심으로 훨씬 큰 궤도를 돌고 있는 단일 소행성을 타겟으로 삼았다면 충돌 결과 정말 유의미하게 궤도가 틀어졌는지를 검증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또 궤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결국 이번 다트 미션은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그리고 그 성공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쉬운 타겟에서 벌어진 연습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구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더 커다란 소행성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 방어하는 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딜레마가 벌어집니다. 소행성의 크기가 더 크면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크기가 크고 질량이 더 무거운 만큼 궤도를 바꾸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탐사선을 단 한 대만 충돌시켜선 궤도를 충분히 바꿀 수 없죠. 여러 대를 지속적으로 부딪혀서 궤도를 바꿔야 합니다. 설령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히기 1년도 더 전에 미리 일찍이 발견해서 대비를 하더라도 그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피해가게 만들기에는 1년조차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크기가 아주 작은 미니 소행성은 덩치가 작고 가벼운 만큼 단 몇 번의 충돌만으로도 충분히 궤도를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작고 어두워서 미리 발견하기가 참 어렵죠. 사실상 지구와의 충돌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또 반대로 탐사선 단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지구를 구할 수 있을 테지만 충돌 하루 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한 바람에 결국 제대로 시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지구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빠르게 위협 전체를 미리 발견하는 겁니다. 이번 다트 미션을 통해 입증한 소행성 충돌 방어 기술 역시 결국 그 위협 전체를 얼마나 빠르게 미리 발견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번 역사적인 테스트의 성공이 참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 시대를 살게 될 미래의 호모사피엔스는 앞선 공룡 선배님들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주먼지 헌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